안녕하세요. 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한림대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대한건선학회와 함께하는 건선 신문십답 토크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편까지 왔는데요. 건선은 면역체계와 연관된 질환으로 다른 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교수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피부과 남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김동현입니다. 건선과 동반질환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 동반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가진 환자분이 병을 가진 기간 동안에 다른 병이 생기는 것을 보통 말할 텐데요. 건선도 이제 건선이라는 병을 가진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건선이 있을 텐데 다른 병이 같이 병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가 건선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병이 생긴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건선이 이제 보통 면역 계통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전신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뭐 대표적인 병들이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관절염, 그다음에 뭐 포도망염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동반되고 있나요, 교수님? 네, 건선에서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이것이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심장 내혈관 질환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질환 그리고 종양까지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합병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생기는 것은 김동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단순한 피부만의 질환이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작용을 하는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지속적인 염증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신체 장기에도 염증이 동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건선은 피부 질환이 아니라 전신 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질을 저하는 정도로만 이제 여겨졌던 건선이 이제는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다른 질환들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선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또 동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 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건선 환자들은 건선 관절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환자분들이 뭐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피부에 건선이 생기는데 그게 관절염이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애초에 그런 피부과에 이제 오시면서 그런 관절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선이 보통은 이제 피부 건선이 먼저 좀 나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 관절 변형이 생기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선 관절염을 저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임상 양상은 이 손발가락이나 이런데 끝쪽 관절을 많이 침범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소시지 모양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꼭 손가락처럼 이렇게 말단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런 데도 아프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허리나 척추, 골반 이런 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피부과 진료만으로 그런 진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또 류마티스 내과랑 또 협진을 하기도 하고 다른 관절염과의 또 감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진료를 보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한번 진행이 돼서 관절 변형이 오면 그거를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선은 대사질환과도 영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경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질환 외에도 우리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 이런 질환들을 대사 질환이라고 또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건선 환자에서는 이 증가된 전신 염증 때문에 이 대사 질환의 동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 질환이 관리가 안 되면 또 심장이나 뇌혈관으로 좀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건선도 잘 조절해야 되겠고 대사 질환도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사 질환 중에서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조직의 그 염증 물질 때문에 실제로 그 건선이 있는 환자에서 비만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만 비만이 있는 환자에서는 또 건선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를 반응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대사 질환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또 건선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어떤 질환이 동반 질환인지를 우선은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저희 진료실에서 뭐 스크린하는 방법, 예를 들면 건선 관절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알려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대사 증후군 같은 거를 빨리 발견하는 방법, 체중을 감량한다든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그런 걸 치료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합병증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건선 환자의 생활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쾌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극을 받은 곳에 건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 4명 중에 3명은 쾌분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쾌분화 현상이 나타나면 그만큼 건선이 더 활성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있고 보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물에 불렸다가 박박 밀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선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때를 민다든지 피부에 과도한 마찰을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운동을 할 때 의복을 꽉 끼게 이제 입으면 그 꽉 낀 부위에 쾌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햇빛에 이제 태닝을 할 때에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력하게 태닝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건선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어떤 자극이 너무 세게 오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수술을 받은 그 부위에 건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기 전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강한 자극을 준 경우에 건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뜬 부위에도 건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선 환자들은 굉장히 각질이 심한데 그런 각질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도 보습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의견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보습제 하면 사실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보습제 맨날 강조를 하고 이제 막 광고에도 피부 장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건선 환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습제가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각질도 좀 정리를 해주고 그야말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르는 약들이 잘 이렇게 침투하도록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피부에 장벽에 손상이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외부 물질들이 또 염증 물질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해가지고 건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습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바르는 연고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보습제를 먼저 발라요? 연고를 먼저 발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질문을 지금이야 많이 듣지만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처방을 했다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아직까지 명확한 순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건선에서 쓰이는 그 바르는 제제들이 대부분 연고나 겔이나 어쨌든 좀 기름기들이 많은 제품이고, 보습제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로션 타입이나 이런 것들, 소위 물기가 있는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연고를 바르시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연고를 병변에만 딴 데 정상 부위에 닿지 않게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고를 발라놓고 보습제를 바르면 이게 또 밀리면서 다른 부위에도 흡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습제 먼저 바르고 연고 바르라고 하고요. 또 좀 찾아봤더니 뭐 일부는 뭐 15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다. 일부는 또 뭐 30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영국 그 피부과 학회에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료 만든 거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 30분 정도 간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선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목욕법이 있을까요? 앞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선은 결국에 각질이 두껍고 이 하얗게 떨어지는 이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목욕을 하실 때 이제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서 이렇게 몸을 불리고 그리고 때를 심하게 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방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쾌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상이나 마찰이 있는 곳에 또 다른 건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때를 세게 밀고 과도하게 이렇게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제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치료를 더 더디게 하고 방해하는 행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머리 감으실 때 손톱 세우고 감지 말라고 꼭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두피 건선이 정말 낫기가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각질 때문에 더 열심히 머리에 있는 병변을 빡빡 문질러서 감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습관만 교정을 해도 두피 건선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도한 그 각질 제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보습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선 환자들은 운동을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수님? 예, 건선 환자들은 사실은 운동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체중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선이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BMI, 우리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운동이 더 좋냐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운동,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땀이 나면은 보통 이제 피부가 따갑고 그렇긴 하지만 적절하게 땀 흘리고 하는 것은 건선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환자들한테 좋은 권고사항입니다. 식습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거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많이 궁금해해가지고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올리브유와 생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래서 요걸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탄수화물도 좀 들어가야 되고 기름기도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걸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단을 어떻게 먹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골고루 그냥 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당류가 너무 많이 포함된 걸 드시지 마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음식을 좀 피해라,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드셔도 됩니다.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네, 이번 편은 저희가 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약을 대부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어쨌든 먹는 약이든 뭐 생물학 제제든 바르는 약이든 뭐 치료를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로도 건선의 위험률이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건선 중에서 이 손발바닥 농포성 건선 이런 경우는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한갑 이상 피운다 그러면 2배 이상의 위험률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국내 뭐 여러 데이터를 봐도 흡연자는 무조건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오시면 이제 대사질환 얘기도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오시면 혈압 재고 체중 재고 뭐 이거부터 쭉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흡연 유무 뭐 술 얼마나 드시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그래서 매번 이제 좀 잔소리를 본의 아니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실수록 건선의 위험률이 당연히 올라가고 술 드시면 이제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피부 자체도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건선의 악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드시면서 꼭 문 열고 나가시면서 근데 술 먹어도 돼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반 농담으로 제가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물론 이제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건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건선에 대한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에 건선이 의외로 전신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결국에는 환자분 신체 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시면 혹은 과로를 하고 오시면 건선이 확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건선의 그 악화나 또 시작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거꾸로 건선 환자분들은 또 건선 자체가 겉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선하고 스트레스는 정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동반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순히 간단하게 건선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또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이외에도 건선 환자가 평소 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요. 그 균에 의해 가지고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을 앓고 나면 물방울 건선이라고 하는 건선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감염 2주에서 3주 후에 크기가 아주 작고 1cm보다 좀 작은 듯한 그런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온몸으로 쫙 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생길 때는 일부는 이제 금방 낫고 감기가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만성 판상 건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감기 또는 인후염을 앓고 난 이후에 건선이 올라온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인 사항 있을까요? 아까 광선 치료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햇빛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는 건선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치료제 발전이 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 건선 앓으셨던 제 환자분 중에는 지금도 이제 겨울만 되면은 약간 춥기도 춥고 하시니까 동남아 가셔가지고 한 석 달 계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또 그 자외선 노출이 오래 누적되는 거는 이제 피부 자체에 또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선 자체에 이제 어느 정도의 햇빛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태닝 기계에 들어가서 태닝 하시는 거랑 그 자외선은 다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건선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는 이제 건선이 아주 난치병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로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서 거의 피부가 깨끗한 상태가 가능해졌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단순한 피부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반 질환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좋아진 상태. 그래서 진짜 우리 몸이 건강한 거가 우리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선 환자분들을 볼 때 좀 더 건강한, 그래서 환자분의 삶의 질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저희 목표가 되었는데, 그러려면 이 좀 조기 치료, 그래서 환자분의 이 병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건선학회와 함께하는 신문십답 토크, 어느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건선은 단지 피부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면역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감정까지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환자분들의 피부와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건선학회도 환자분들이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